네, 이제 4월 FOMC 회의록 리뷰인데요. 일단은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이제 FOMC에 대해서 조금 기본 배경 설명을 드리면 1년에 8번 회의가 개최되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뭐 A4 용지 한두 장 정도 분량으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당시 이제 회의 참가자들의 의견이 더 자세히 담긴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회의록이 지금 지난 수요일에 나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무슨 뭐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점도표 얘기하잖아요. 그 점도표는 요 8번 회의 중에 4번만 나오게 되는데요. 시기로는 분기 말인 3, 6, 9,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 이제 뭐 4월에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을 보실 때에는요, 요번에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의견을 나눴는가,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회의록 한번 보고 가시죠, 같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월달 2021년. 뭐 이제 참여한 사람들하고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FOMC에 대해 갖고서 요번에 있었던 거, 뭐 그 다음에 지금 자산 매입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쭉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환경에 대해 가지고서도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면 요 부분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는 다른 부분들은 뭐 그것까지 다 보시면 좋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회의 참여자들의 그때 회의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요것만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총 13장짜리 자료이긴 한데요. 요 부분만 보시면은 뭐 대략 한 2장 정도, 2장 정도만 읽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줄어드시죠, 그쵸?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꾸 제가 매파적이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땄어요. 보시면 기사 타이틀이 연준 첫 테이퍼링 신호 나왔다. 긴축의 순간 다가오나. 일부 연준 위원들 테이퍼링 논의 시작 필요. 이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그간의 입장과 다소 달라진 것. 특히 이제 애틀랜타 뭐 이런 것까지 네, 요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다는 게 뭐냐 하면 요거 다시 가져와서 저희도 컨트롤 F로 찾아보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테이퍼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뭐 테이퍼 요번에 진짜 언급 안 했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테이퍼링 신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그냥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저희 채널의 설립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제 각종 금융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거니까 여기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지 멘트를 한번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상당수의 요 참여자들이, 위원들이 만약에 경제가 계속해가지고서 빠르게 이제 개선을 보인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위원회가 목표하는 거기에 뭐 향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회의의 언제쯤에는 이제 요 표현입니다. 자산 매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요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몇몇 의원들이 다가오는 미팅 중에 어느 시기에는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테이퍼링을 이야기를 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예. 참고로 2013년에는요. 컨트롤 F로 찾으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꼬고 계신다. 그러니까 쉽게 발견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런 것도 있대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고리즘 펀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이거 이제 쫙 해가지고서
뭐 금리를 인상, 금리 인하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런 단어들을 거기다 넣어놓고서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갑자기 주가 확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안 쓰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지난번 이제 그 22도 끝나고 나서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의장이 나와서 당시에 테이퍼링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을 안 하거든요. 언급을 안 하고 phase out, phasing out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테이퍼링 안 한다. 근데 그 기자들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어보면 그거를 치환해 가지고 그러니까 phase out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무슨 뭐 입에 도저히 올리면 안 되는 단어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조심들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저튼 그래서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계획이라는 것, 테이퍼링이라는 게 요번에 처음으로 언급이 됐다,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연준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야 근데 86번가 지난 4월 회의 끝나고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때 기자회견 우리 한번 다시 돌려봐 라는 거죠. 보시면 당시에 그때 당시입니다. 4월 말에 있었던 FOMC 때 파월 경기 개선에도 테이퍼링 논의할 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딱 잘라 말했다는 거죠. 테이퍼링 우리 논의도 안 했어. 이거 저 목표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하지 마. 계속 하던 대로 비둘기적으로 해. 뭐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회의한 그날에는 기자회견할 때 얘기를 안 했다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지나가지고 회의록 나왔는데는 보니까는 지금 논의한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그때 4월 당시 FOMC 때 기자회견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여러분 테이퍼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질문이 테이퍼링에 관한 것이었어요. 기자의.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논의할 때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했고 뭐 시장 비리기적으로 환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서 보시는 타이틀과 같이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나갔고 이런 논조의 분석 자료들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반전이 나온 거죠. 공개된 회의록을 보니 한두 명도 아니고 number of 여러 명의 위원들이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게 지금 실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이 뭐야, 제롬 파월은 거짓말쟁이인가? 4월의 기자회견과 이번 회의록의 기록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4월에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기자회견에서 Q&A 했던 것이 다 또 PDF로 친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또 페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영상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의사록 읊고 있는 앞부분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니까는 그 테이퍼링에 대해 가지고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이제 그 당시 4월 회의 때 테이퍼링이 얼마나 이슈한지 이제 이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가 적어놨나요? 네. 여기 이제 표현은 이겁니다, 이제. 요런 표현인데,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할 때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테이퍼링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스케줄은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테이퍼링의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서 의논을 해야 될 거잖아요, 먼저. 그러면은 그 의논을 시작하기로 너네가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할 때인가? 그리고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의 효과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는가? 이게 제가 이제 말을 꽈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읽어보십시오. Is it time to start talking about tapering yet?
Have you and your colleagues had any conversations to this effect? Thanks. 이렇게 이게 사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렵죠.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그 이야기 나누는 거 시작하기를 이야기 나눌까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고 파월의 답변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답변이 이거였죠. No, it is not time yet.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가 나눠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질문이 당시에 기자가 테이퍼링 논의 시작하자는 의견 나왔습니까? 이런 쪽으로 좀 직설적으로 물어봤다면 파월이 예스라고 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약간의 말장난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연준이 이제 그 회의록에 보시면은 요 숫자들을 좀 언급을 해요. 뭐 a couple of 해가지고 2명 요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several이 나올 때도 있고 some이 나올 때도 있고 몇몇이겠죠. 요거보단 더 많은 숫자 하면 a number of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는 뭐 한두 명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닌데 아무리 뭐 질문이 좀 이렇게 꽈서 들어왔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파월이 저런 식으로 딱 잘라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또 바로 드시죠. 뭐야? 시장이 광범위하게 오해했던 부분이 저런 식으로 변경 수정된 것이니까 증시에 드디어 악재가 출현하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서요. 몇몇 연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면서 테이퍼링 논의를 곧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전혀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니고 당시 회의 분위기에서 몇몇은 얘기를 했나 보다.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몇몇이 테이퍼링 곧 논의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그 회의 자리에서는 그냥 입 닫고 조용히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진짜로 이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일 뿐이다. 즉 불확실성이 그냥 해소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의 반응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회의록 공개 직후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금리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에도 또 빠졌고요. 진짜로 서프라이즈였으면 계속 올랐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나스닥 기술주 이런 데들이 그날 보합이고 그 다음 날은 많이 올랐어요. 거의 2% 가까이. 근데 수혜주로 여겨지는 다우는 오히려 빠졌고 그 다음 날 회복한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슈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했어. 근데 그게 그냥 확인된 거야. 이런 수준이었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퍼링 이외에 이번에 회의록에서 나타났던 좀 특이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화제가 됐던 게 거품이었죠. 지난 4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깜짝 발언해서 시장을 놀래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3월 회의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우려하는 멘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회의가 끝나고서 파월 의장이 Q&A에서 거품을 얘기하니까는 이게 조금 깜짝 놀라움을 줬던 겁니다. 실제 그러면 3월 회의록에서요.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우려하는 코멘트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요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도하게 이제 그 3월 회의록에서요. 2명의 위원들이 2명이죠. 2명의 위원들이 과도하게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향후에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요 멘트입니다.
요게 이제 쓰여져 있어서 요 부분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 3월 회의록에서 자산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거는 요게 이제 유일했고, 얼마나 이때 아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없었냐면요. 요 이제 3월 회의록입니다. 3월 회의록에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그 스태프 리뷰에 나온 거고, 실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참여자들의 그 이제 멘트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급이 제로였다. 근데 요번에 4월 회의록을 보니까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어요. 뭐냐 하면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 우려하는 멘트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요겁니다. 일부 위원들은 자본시장 위험 선호가 상승하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상승, 그 다음에 IPO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회사채 리스크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그러니까 회사채 리스크를 굉장히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요 멘트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IPO, 뭐 스펙을 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회사채, 채권시장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위원들은 위험 선호가 하락할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영어 잘 읽어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뭐 증시 급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몇 이제 금융안정보고서 나왔죠. 반기에 한 번씩 나오는 그 페드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과 거의 흡사한 멘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그 금융안정 보고서를 주도하신 분이 라일 브레이나드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브레이나드라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걸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 위원들이 주택시장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우징 마켓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몇의 위원들은요, 헤지펀드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행태를 우려를 했습니다. 아까 참고로 여기서 헤지펀드라는 것은 아르케고스고요. 요번에 좀 회의록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아르케고스를 비롯해서 헤지펀드의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요런 멘트가 나오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영어 멘트는 뭐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요. 요거를 뭐 제 방송 보셔도 되고,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회의록에서 이런 부분들 찾아서 발췌해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몇몇 위원들이 단기 자금 및 크레딧 시장의 잠재적 취약성을 또 우려를 했고요. 그게 이 부분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위원들이 연장된 저금리 및 완화적 금융 환경으로 인해서 수익 추구, reach for yield라고도 할 수 있고, hunt for yield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 쓰죠. 수익 추구 행동으로, 그러니까 너무 완화적인 환경이 과도한 수익 추구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충분히 파월 의장이 거품에 대한 발언을 할 만했죠. 왜냐하면 3월만 해도 밸류에이션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2명 정도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잠재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에서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품에 이제 증시 이제 자산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분위기였다는 게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 이제 뭐 이렇게 뭐 대다수의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위원들 most나 뭐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 좀 약간 몇몇이에요. 몇몇 코멘트들이. 그러니까는 저 몇몇이 지금 이제 좀 걱정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발언일 뿐이다. 그러니까 증시나 이런 게 진짜 너무 비싸서 저런 발언을 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오히려 요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요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중에서는 보시면 요거거든요. 넘버 오브가 지금 이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제일 많은 위원들이 우려한 시장은 오히려 증시가 아니라 주택 시장이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종종 드리거든요. 뭐냐면은 연준에서 거품 우려를 하는데 그럼 증시는 진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때 연준에서 단순히 이제 증시 하나만 보고서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시가 뭐 여러 자산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중에서 거품이 생긴다면 증시에 생기는 게 오히려 그나마 좀 낫다. 오히려 다른 자산군에 생기는 거를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좀 본인들 컨트롤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한 번씩 좀 견제를 한번 하고 가는 편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증시보다 더 아마 연준이 저거는 좀 가격이 빠졌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더 오래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쟤네들이 비싸면은 우리가 완화적으로 계속하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나온 첫 번째로 주택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프로스라는 발언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긴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렇지만 속내는 주택하고 코인에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꺼벙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호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또 인플레이션 살펴봐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보면은 일단 3월 회의록하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3월 회의록에 보면 인플레 위험이 균형을 맞춘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이 표현이고요. 물론 이제 이때 3월 회의에서도 약간 걱정은 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일부 위원들은 병목 현상 그리고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일부죠. 그리고 다른 일부는 또 일부입니다. 이제 이게 참 재밌어요. 다른 일부는 과거처럼 다시 예상보다 인플레 압력이 낮을 수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에서는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이 참여자들 중에서요. 일부는. 근데 또 다른 일부는 아니야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게 3월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4월에 회의에 오니까는 일시적이지만 2%를 넘고 혹은 좀 더 오랜 기간 2%를 넘을 수 있다는 식의 멘트가 다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경제 병목 현상들, 한파 반도체 부족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인플레의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서 유추를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미 사실 4월 회의록에서 일시적으로 2% 넘어간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거기서 이제 회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당연히 그때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나왔던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던 거다. 물론 이제 일시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여기에 자꾸 묻어나 있다. 그건 좀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이 장기 전망에 대해 가지고서는 바꿨다는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있다. 근데 그 일시적인 게 어느 정도 기간에 나타나느냐, 뭐 요 정도로 나타나느냐, 이 정도로 나타나느냐가 차이가 지금 적혀 있는 거지. 이 정도를 넘어서 훨씬 길게 가면 장기 인플레 전망은 지금 연준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영향들이 이렇게 좀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뭐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게 확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위원회가 목표로 삼는 장기 목표로 삼는 그 수준에 뭐 그냥 도달할 걸로 본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FOMC 회의록을 총평을 좀 해보면 얼핏 보면 이번 회의록이 꽤나 매파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다. 근데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고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고용을 보겠다 하죠. 고용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을 포함해서 지금 각종 경제 지표를 보고 정책 결정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또 회의록 계속 나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 4월 FOMC가 4월 말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용 쇼크 났던 거는 5월 초였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고용이 쇼크를 보이는 숫자를 못 보고서 4월에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남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경제 지표들 보고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5월 들어와서는 몇몇 지표들이 지금 조금은 슬로우 다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본다면 연준 위원들은 아마도 4월의 회의 당시에 요 분위기보다는 지금 더 비둘기적으로 변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또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결론 내려드리자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네, 이거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걸 찾을 수 있을 건 없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와 테이퍼링이 눈앞에 와서 힘들고요. 그런 걱정은 그렇게 하실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프로스라는 발언은 꽤나 조금 좀 놀라웠는데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이 여기서 좀 설명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회의록에서 보니까 집값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다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직접적으로 회의록에 다루진 않았지만은 아마 가장 걱정되는 건 암호화폐 요거일 텐데 그럼 요 두 시장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 요 둘이 지금 슬금슬금 좀 가격이 잡혀간다면, 그러니까 집값은 빠지는 게 아니더라도 올라간 속도가 늦춰지고 암호화폐 쪽은 그래서 가치가 제로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박스권도 가고 좀 하락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 마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이 지금 좀 슬금슬금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일단 4월 FOMC 회의록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러니까는 있었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좀 혹시나 뒤에 또 더 스터디를 하실 분들은 요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였던 4월 FOMC 회의록 리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